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사의 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한 주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자, 오늘은 또 어떤 경제 뉴스가 있는지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뉴스입니다. SK하이닉스 어제 나쁜 소식이 나왔죠. 그래서 마이너스 5%는 하락했는데, 그런데 일단 오늘은 조금 반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조금 나쁜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SK하이닉스 10만원 근접이면 분할 매수 가능. 상상인 증권은 27일 SK하이닉스에 대해 상상할 수 있는 부정적인 변수는 전부 다 나왔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에 목표 주가는 12만 5천원을 유지, 그리고 투자 의견은 중장기 주가 상승으로 상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보면은, 아니 길이 이 정도면은 괜찮은 이야기 아니야?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주가가 오른다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리포트를 볼 때는 조금은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가 정말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은 이거는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으로 그냥 매수 의견을 내면은 이 정도면은 그냥 코스피 코스닥 따라가겠구나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더 이상 나빠질 데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리포트 있죠. 그런 것들의 대부분은 그렇게 결과가 드라마틱하게 좋았던 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오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조금 하루하루가 급하다 보니까 조금은 빨리 올라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런 시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리포트를 볼 때 이제 더 이상 나빠질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장기 주가 상승을 조금 예측을 해봅시다. 이러한 뉘앙스가 있다면 조금 더 바닥권을 다지겠구나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악은 중립 의견, 이건 사실상 매도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모든 리포트가 이렇진 않겠지만 그래도 리포트는 조금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약간은 다운그레이드해서 보는 게 좋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각을 그냥 대입을 해봤을 때 방금 봤던 그 말은 더 이상 나빠질 때가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인 즉슨 당장 주가가 오르기는 조금 힘들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열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 주가가 10만원 근접이면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단기 상승 기대치는 낮춰야 된다고 온도 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더 이상 주가가 조금 빠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여기가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당장 오르진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김연구는 하반기 반도체 가격은 분기별로 높은 한 자릿수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며, 이 경우 올해 영업이익은 16조 후반대 컨센이 15조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실적 쇼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의 강도에 따라 일시적으로 주가가 10만원 아래로 하락하는 그런 경우도 당연히 생길 수 있는데, 그런데 이때는 저점 분할 매수의 강도를 높일 수 있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포트에 따르면 혹시나 10만원이 깨지면 그 가격대는 충분히 용기를 낼 만한 가격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겠죠. 그런데 일단 정말 다행히도 SK하이닉스 어제 5% 하락하고 오늘은 3.4%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도 살짝은 부족하고, 그리고 조금 더 강한 상승과 그리고 호재가 나와줘야 이 하락 추세가 한 번에 꺾인다고 볼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외국인 매동과 함께 차트를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거는 꽤나 긍정적인 뉴스로 볼 수 있겠네요. 최근 들어 증시가 더 빠진다 이러한 전망이 많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시티그룹에서 긍정적인 뷰를 내보냈다고 합니다. 시티그룹 매수 신호 나왔다, 주식 투자해야 될 때. 최근 미국 증시가 연일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IB 시티그룹이 증시 분석 지표인 베어마켓 체크리스트를 검토한 결과 증시가 향후 반등할 것이라는 신호가 나왔다면서 투자자들이 약세장을 이용해 저가 매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 근거 중 하나인 바로 베어마켓 체크리스트가 뭔가 봤더니, 시티그룹이 증시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지표라고 하는데 총 18개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증시가 약세장에 진입할 때 위 지표들이 빨간불을 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2000년 미국 증시가 닷컴 버블로 터졌을 때 18개 지표 가운데 17.5개가 빨간불을 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졌을 때 그때는 18개 중에서 13개가 빨간 신호를 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과연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베어마켓 체크리스트에 포함된 18개 지표 가운데 오직 6개만 현재 빨간불을 켜고 있다며, 그리고 이는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었다. 지난해 말에는 8.5개였는데 오히려 지금은 빨간불이 줄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증시가 반등하는 신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미국의 장단기 국채금리의 폭이 줄어드는 것은 좋지 않은 신호라며 이 부분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러나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증시가 빠진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근거도, 그리고 증시가 이렇게 오른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근거도
결국 우리가 지나봐야 아 그때 걔가 맞았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어느 쪽의 전망이 나의 생각과 비슷한지 그런 것들을 비교한 다음에 우리의 전략을 수정하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절대 한쪽으로 치우치는 전략을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부터 증시가 빠진다고 하니까 100% 전부 다 현금 비중 가질래, 이러한 전략은 그 또한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지금 같은 상황에 갑자기 V자 반등이 혹시나 나온다면은 한동안은 주식 투자를 다시 시작할 수 없을 정도의 타격을 받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증시가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하고 그냥 100% 들고 있다면은 마음이 계속 불안하기 때문에 혹시나 증시가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은 못 버틸 확률이 꽤나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으로 조금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시티그룹의 말이 꼭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배달 알바에 관련된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배달로 월 1000만원 또 벌었는데 270만원 월급 받고 일하라고?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의 민족 그리고 쿠팡이츠가 월급제 라이더 배달 대행사 위탁계약으로 수익성 개선에 나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배달비가 수익성 발목을 잡은 만큼 올해는 안정적으로 라이더를 확보하며 비용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때 월 1000만원을 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라이더 수입이 엄청나게 좋았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조금 깎이지 않겠나 이러한 우려도 나온다고 합니다. 관련된 뉴스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아한 형제들은 오는 7월 손자회사 딜리버리엔을 출범하고 월급제 라이더를 채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그냥 라이더는 단건 배달 그렇게 수수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월급제로 운영을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하루 9시간 30분씩 주 5일 근무 시 연 3,12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성과급을 포함하면 최대 4,560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라이더 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은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내리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작 라이더 사이에서는 불만이 나온다고 합니다. 라이더들의 입장에서는 라이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배달비를 줄이려는 보관이란 설명이라고 한데요. 더욱이 강남, 서초, 송파 지역은 배달 한 건당 진짜 대단합니다. 배달비가 무려 최대 2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라이더 유치 경쟁이 치열한 지역인데 월 270만원의 라이더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니까 라이더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중국집 배달도 4대 보험 보장에 월 350은 받는데 배민 월급제를 누가 하느냐 이러한 불만도 나온다고 합니다. 저 기레스는 이러한 배달 시장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이러한 라이더가 월급제로 많이 바뀐다면은 소위 말하는 난폭 운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지 않겠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배달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무리하게 운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핑계가 조금 많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월급제로 바뀐다면은 조금은 우리가 배달을 늦게 받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안전운전은 상대적으로 또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당장 2달 뒤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과연 그때 어떠한 현상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뉴스 진짜 재밌게 봤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플레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3,000원 쇼으로 바뀌는 일본 다이소. 자, 인플레는 전 세계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수십 년간 말 그대로 잃어버린 40년을 만났던 일본이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인플레는 40년 동안 가만히 있었던 일본을 움직일 만큼 꽤나 큰 인플레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일본 인플레는 코로나, 우크라 전쟁,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엔저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한데요. 특히 균일가 생활용품 체인점 다이소가 100엔 콘셉트를 버리고 이제는 300엔 숍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소는 항상 1000원 샵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3000원 샵으로 바뀐다는 소리겠죠. 참고로 다이소는 1977년에 설립이 되었으며 거품 경제 붕괴 직후인 91년부터 100엔 숍 체인 확장을 본격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략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건데요. 다이소의 100엔 균일가와 장기 경기 침체에 빠진 일본의 상품 서비스 가격이 수십 년째 제자리인 것이 닮았다고 해서 일본 경제의 거울이라고 불렸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이소가 30년 만에 가격을 올린다는 거겠죠. 또한 일본 최대 회전 초밥 브랜드 스시로도 38년간 고수했던 한 접시 100엔 정책을 포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10월부터 가격을 올리기로 했으며, 그리고 45년 동안 10엔을 고수해온 일본의 국민 과자 오마이봉. 자, 이 과자가 그거죠. 도라에몽이 그려져 있는 그 과자. 그 과자가 무려 45년 동안 10엔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자마저 12엔으로 가격을 올렸다는 거. 개인적으로 이걸 보고 야, 도대체 일본은 어떤 삶을 사는 건가 이런 것들이 궁금해졌습니다. 무려 45년 동안 한 과제의 가격이 그대로 동결이 되었다는 게 진짜 잃어버린 30년에 대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올해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동물의약품 축산 관련주 강세. 벌써 또 이런 시즌이 왔나요? 강원 홍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또 오랜만에 발생해서 동물의약품과 축산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열병이 발생한 그 해당 농장의 돼지는 1,500두가 살처분되었습니다.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 체시스는 21% 급등, 이글벳은 12% 급등, 제일바이오는 5.8%, 우진 BNG는 3.5%로 참고로 이 4기업은 동물의약품 제조 기업들인데 이러한 기업들의 주가가 쭉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업들이 뭔가 동물에 관련된 뉴스만 나오면 올라가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 자매품으로는 조류독감이 있죠. 게다가 이러한 동물의약품 제조기업만 오르는 게 아니라 돼지고기의 대체제 그것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돼지가 살처분되면은 우리가 돼지를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와중에 공급이 딸려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다른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닭고기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그리고 플러스 수산 관련주도 같이 좋은 흐름을 나타낸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돼지고기, 닭고기 그리고 수산 이렇게 세 가지는 뭔가 삼국지처럼 한쪽이 터지면은 나머지 두 개가 오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돼지열병이 일어나면은 닭고기와 수산이 오르고 그 다음에 조류독감이 터지면은 돼지고기와 수산이 오르고 그리고 혹시나 수산에 영향을 주는 예를 들면은 일본에서 뭐 핵폐기물 오염수를 방류했다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은 그때는 또 닭고기 그리고 돼지고기가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범한 퓨얼셀이라는 기업이 상장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딱 이름만 들어봐도 잠깐만 이거 수소 관련주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소 연료전지 개발업체 범한 퓨얼셀은 코스닥 상장 후 발전용 선반용 연료전지 사업을 위한 생산 설비 증설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범한 퓨얼셀의 공모 희망가는 32,200원에서 4만원으로 신주로 213만 주를 발행해 공모가 하단 기준 약 688억 원을 조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비교 기업은 S퓨얼셀, 상하프론테크, 비나텍, JNK히터 이러한 기업을 꼽을 수 있으며 아직까지는 정확한 공부를 하지 못해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수소 관련주라는 점에서 오랜만에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범한 퓨얼셀은 다음 주 2일부터 3일까지 수요 예측을 진행한 뒤에 오는 8일에서 9일 일반 장약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 공동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라고 합니다. 장도 안 좋은데 치킨값 우리에게 꼭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BTS 백악관 초청에 하이브 5% 강세.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백악관에 초청받았다는 소식에 소속사인 하이브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9시 10분 코스피에서 하이브는 전 거래보다 5%나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백악관은 도대체 왜 BTS를 초청하는가 봤더니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계 하와이 원주민 그리고 태평양 제도 주민 유산의 달을 맞아 31일 백악관에서 BTS를 만난 다음 반아시아 증오범죄를 논의한다고 전날 밝혔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이브 주가가 바로 탄력적으로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죠. 아마도 이 뉴스 때문에 행복해하시는 아미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HK이노엔 탈모 환자 모발 80% 재생 미국 신약 개발 국내 유일 JAK 신약 후보물질 보유 부각 상승. 뭔가 제목이 조금 정신없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HK이노엔이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요. 탈모 치료 신약이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의 희망, 우리의 사랑,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 미국 제약사 콘서트 파마슈티컬스가 탈모 치료 신약을 개발하면서 관련 시장이 들썩들썩 저 길이 또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에 모발 재생률이 무려 80%가 넘으면서 기대감이 몰리고 있다고 한데요. 말 그대로 80%가 넘는다는 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일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콘서트 파마슈티컬스는 먹는 탈모 치료제 신약 CTP-543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약은 JAK1 및 그리고 JAK2라고 하는 면역 반응 동안 활성화하는 특정 효소를 억제함으로써 탈모를 치료하는 방식이라고 한데요. 콘서트 파마슈티컬스는 지난 6월간 미국, 캐나다 및 유럽 등지에서 18세에서 65세 사이에 심각한 원형 탈모 환자 706명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진행한 바 있는데 그 결과 10명 중 4명은 모발이 자라났고 그리고 그때 모발 재생률이 무려 80%나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10명 중 4명이면은 이것 또한 복불복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가면 갈수록 당연히 좋아질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기회라도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전 세계적인 호재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HK이노엔은 왜 올랐나 봤더니 국내에서 유일하게 JAK 신약 후보 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기대감에 오늘 주가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반등했습니다. 메이시스, 달러트리 등 주요 소매업체들이 호실적을 기록하며 얼마 전에 나왔던 소비가 감소하는 거 아닌가 이러한 걱정을 조금 덜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제 공개됐던 FMC 의사록이 시장의 예상에 부합했다 이러한 점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고 그리고 기술주가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이 정도면은 저가 매수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러한 분위기가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증시가 조금 더 반등해서 신고가까지는 모르겠지만 빠진 거에 최소한 반 정도는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대중국 전략 연설을 통해서 국제 질서를 훼손하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전략적 환경을 바꾸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설은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전략의 종합한 성격이라고 한데요. 블링컨 장관은 중국은 국제 질서가 제공한 안정성과 기회 혜택을 그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이 누렸다며, 그러나 중국은 법과 합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조금은 사이가 나빠지는 소리가 살짝 들린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조금 특이한 현상이 나왔죠. 나스닥이 크게 올랐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코인 시장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3만 달러대 붕괴, 이더리움 마이너스 8%, 가상자산이 금리 인상 등 우려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장격인 비트코인 가격은 3만 달러를 밑돌았다고 한데요. 같은 시간 비스에서 이더리움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8.8% 하락한 227만원, 그리고 리플은 4% 하락한 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업계는 일명 루나 충격과 금리 인상에 따른 움츠러든 투자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 업체 얼터너티브에 따르면 코인 시장의 투자 심리를 알려주는 공포 탐욕 지수는 26일 기준 12, 극단적 공포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지수는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공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는 같은 커플링을 했던 나스닥과 코인이 오늘은 좀 반대로 뛰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게 대체 어떤 의미인지, 일단 우리가 봤을 때는 오를 때 못 오르면은 이건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과연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지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긴축 나서는 미국 빅테크 신규 채용 속도 조절. 전 세계가 날린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경기 둔에 대한 경고음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빅테크들이 긴축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와 윈도우를 담당하는 라제시 자 부사장이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새 일자리를 만들 때 조금 더 신중해지고 먼저 자신과 경영진의 승인을 요청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일단 늘리는 거 보류해라, 이런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흐름은 마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플랫폼, 소셜미디어 스냅, 기업용 클라우드 업체 세일즈포스 등 이러한 기업들도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그리고 엔비디아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지금 그렇게 돈을 잘 버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긴축에 나서고 있다고 하니까 갈수록 투자가 줄어들고 결국은 또 돈이 돌지 않아서 경기가 침체되는 그러한 나쁜 수레바퀴에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택배비 다시 오른다. 로젠택배 이달부터 운임 최대 15% 상승. 자, 택배업계 4위 로젠택배가 기업국의 택배비를 최대 15%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로젠의 택배비 인상은 지난해 9월 2,500원에서 2,750원으로 약 10% 인상한 이후 8개월 만에 또 올린다고 한데요. 참고로 국내 택배 시장 점유율 70% 차지하는 CJ 대한통운, 한진, 롯데 글로벌로지스도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택배비를 연이어 인상한 바 있다고 합니다. 자, 결국은 택배비가 또 오른다고 한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유가 급등 여파로,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택배 사업은 유가랑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영향 때문에 택배비 인상 압박이 다시 커지고 있다고 말했으며, 추가적으로 다른 회사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정말 슬픈 이야기지만 내 주식 빼고는 전부 다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음입니다. 쿠팡 2월부터 4,990원, 얘도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도 쓸 거냐고 물었더니 오는 6월 쿠팡의 와우 멤버십 회비 인상을 앞두고 최근 온라인상에는 멤버십을 유지할 거냐 이러한 글이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담된다 이러한 반응도 있었지만, 그런데 대다수는 쓸 수밖에 없다, 대체가 없다 이러한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쿠팡의 회비가 올라간 이유가 뭔가 봤더니 당연히 수익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와우 멤버십은 2019년에 론칭이 되었으며, 이 멤버십 안에는 무료 배송, 반품, 새벽 배송, 쿠팡 플레이 무료 시청 이러한 혜택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부담없는 가격에 회원수와 매출액은 급격하게 늘었지만 그와 더불어 수익성은 악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쿠팡을 보면은 매출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적도 나빠지는 그러한 기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죠. 하지만 거기서 이제 승부수를 살짝 띄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가격 인상폭이 너무 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멤버십 가격 인상에도 기존 회원들의 이탈은 적을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쿠팡이 대체 불가능한 로켓 배송, 새벽 배송 등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과 다르게 쿠팡은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업 한 가지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LNF 얼마 전에 자사주 매각 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 며칠 실망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과연 지금 이제 증권사의 생각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LNF 자사주 매각 미래 성장 위한 합리적인 결정. DS 금융투자는 LNF에 대해서 자사주 매각은 미래 성장을 위한 재원 확보로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를 31만원
유지했다고 한데요. 앞서 LNF가 지난 24일 자사주 매각 공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처분 예정 금액은 총 2,7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시장에다 자사주를 갖다 판다고 하니까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DS금융투자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사주 매각은 미래 성장을 위한 합리적 판단이라고 분석했으며 LNF는 증가하는 전기차 고객사 수요에 대응해 양극재 생산 능력을 확대 중이고 이를 위한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LNF는 자사주 매각 공시에 이어 다음날 레드우드사에 3천만 달러 투자를 밝힌 만큼 이 같은 결정은 투자의 일환으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주가는 이렇게 빠질 수 있겠지만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 LNF의 주가는 쭉쭉쭉 빠지는 흐름을 나타냅니다. 얼마 전에 신고가를 내면서 쭉 올라가는 그런 와중에 이러한 뉴스가 나와서 당황스럽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최근 들어 주가가 빠지는 와중에도 외국인이 크게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일단은 며칠 더 지켜보면서 외국인의 매동을 한번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저점 매수를 한다면은 이때까지 그랬던 것처럼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죠. 한번 여러분들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 주의 마지막도 함께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 와 이렇게 쉬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고요. 저 기릿은 또 짧고 쉬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릿이었습니다. 빠이요.